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카페에 올려드렸던, 이 환자는 뭐 백혈병일까 아닐까, 뭐 이런 제목으로 달아드렸던, 백혈병일까 아닐까, 이런 제목으로 달았던 케이스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원장님한테 또 뭐 이런저런 세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결국 이제 받아보진 못했지만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더 지켜보면서 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떻게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는가 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뭐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점들이 뭐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12살 7개월의 중성화된 치와와입니다. 수컷 BCS 좀 많이 말랐네요. MV하고 IVDD 담석 관리하던 환자고 11일 새벽에 심한 통증 호소, 복통, 췌장염이 있었나봐요. 호흡곤란으로 내원, 우려성 심부전, 췌장염, 그다음에 폐수종 진단받던 아이입니다. 이러네요. 자, 원장님의 질문은 이거죠. 임상 증상은 모두 다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게 20일입니다. 22일, 그러니까 상당히 뭐 일주일 넘게 지났네요. 자, 그랬는데 백혈구 수치가 여전히 4, 5만대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백혈병인지 아닌지 4만에서 5만대 정도로 계속 이제 유지하게 되면은 당연히 저 백혈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 이렇게 어떤 이제 염증이 있다가 이제 증상이 개선된 후에도 보면은 WBC 값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7만, 8만, 뭐 제가 본 것 중에는 10만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회복된 예도 있어가지고, 근데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만한 케이스여서 한번 데이터가 준비가 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20일에 저한테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낸 도말 표본인데요. 치료 중에도 이제 그 소염 용량으로 이제 스테로이드 수치가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일부 호중구들은 이런 식으로 하이퍼 세그멘테이션, 그래도 뭐 염색 퀄러티를 좀 고려하셔서 보셔야 되긴 했는데 사이토플라즘은 뭐 비교적 깨끗합니다. 독성 변이라고 할 만한 그런 소견은 보이지는 않고요. 네, 임상 증상이 개선이 있는 20일 현재 하이퍼 세그멘테이션이 있는 후중구들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레프트 시프트는 그렇게 관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돌소체 같은 형태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네, 또 다른 시야도 보시면은 밴드셀 같죠? 이렇게 핵이 이런 식으로 겹친 것 같은데 밴드셀, 네, 림프고 깨끗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검사 결과 일단 25일까지 원장님하고 쭉 통화를 하면서 데이터를 한번 수집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적혈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적혈구 6월 11일 날 새벽에 췌장염 증상하고 이제 우려성 심부전, 폐수종 이런 걸로 이제 내원했다고 그랬죠. 빈혈은 없었는데 쭉 연속 변화를 한번 볼까요? 연속 변화를 쭉 보니까 네, 좀 약간 중간에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예, 빈혈이 점점점 진행되고 있는 걸 보시죠. 자, 이렇게 이제 염증성 질환 중에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꼭 만성 염증이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빠르게 이게 빈혈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참고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기관도 좀 있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검사해가지고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고 이렇게 여러 번 검사해 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빈혈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CBC에서는 특히 적혈구계 쪽에서는 반복해서 검사하는 거 많이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제 아침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아요. 아픈 좀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그렇게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정말 소중한 데이터가 또 여기서 이제 하나 나왔는데요. 아주 소중한 데이터가 무엇이냐? 바로 MCV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MCV가 이제 낮은 경우에 감별 목록이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 철분 결핍. 두 번째, 뭐 PSS 같은 환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성 염증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품종. 뭐 이렇게 쭉 생각할 수가 있는데, MCV가 이렇게 만성 염증에서 이제 철분 활용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 철분 결핍이 와가지고 MCV가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랬는데 요거를 이게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처음에 62.3이었는데 그렇죠? 62, 63 이런 정도였는데 쭉 진행되는 거 보시면 빈혈이 점점점 진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MCV가 좀 빨리 떨어지긴 한다. 물론 이제 떨어진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염증이 진행되는 경우에 철분 활용이 억제가 되다 보니까 MCV가 좀 낮아질 수 있구나. 이렇게 좀 낮아지다가 회복이 되면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제 뭐 또 언뜻 드는 생각은 또 뭐 이런 아이디어도 이제 좀 드는데 염증 질환에서 이 MCV의 회복은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지표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지나가는 생각이 또 좀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염증이 있는 경우에 MCV 이렇게 감소될 수 있다는 거, 상대적 철분 결핍에 의해서 감소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장비는 아쉽게도 세망적혈구라든지 또는 뭐 IRF 같은 그런 지표들은 제시가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알 수는 없는 거죠. 재생성 여부를. 그러나 이제 뭐 췌장염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재생성은 뭐 어렵겠고 억제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혈소판은 좀 감소가 돼서 제 생각은 좀 위험한 시기를 좀 위험한 시기가 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혈소판이 점점 감소하는 거, DIC와 관련된 변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췌장염 환자에서는 D다이머라든지 PTA, PTD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혈소판 연속 감소, DIC와 관련된 변할 수 있으니까요. 네. 다행히 이제 치료가 잘 되어서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원장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은 뭐냐면, WBC죠. 뉴트로필을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 8,000개였다가 15,000개, 4만 개까지 올라가고 5만까지 증가가 됐었는데, 이때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났는데 이제 13,0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 임상 증상이 이제 개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WBC가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신 거죠. 자, 이럴 때 개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강조하는 게 뭐냐? 바로 CRP입니다. CRP를 같이 항상 검사하세요. CRP는 WBC, 특히 이제 뉴트로필하고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뉴트로필과 다르게 좀 더 민감한 거, 좀 더 민감한다는 얘기는 염증이 생겼을 때 먼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WBC처럼 복잡하지 않고 직관적입니다. 직관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아픔은 증가하고 치료가 잘 되면 그 다음에 바로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해석이 심플하다. 뉴트로필 좀 이따 좀 설명드리겠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그래서 연속 검사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RP는 비염증성 변화는 없다. 뉴트로필 같은 경우는 비염증성 변화도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이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원장님들이 혹시 뭐 백혈병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항상 CRP를 보고 설명을 드립니다. CRP 보시면 일단 내원했을 때 여기 보세요. 뉴트로필은 이렇게 별로 증가하지 않았지만 이미 CRP는 이 환자에서 보일 수 있는 최고치 값을 벌써 그렇죠? 이미 뉴트로필이 8,000, 15,000일 때 이미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150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점점점 떨어지면서 참고 범위 안에 이렇게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그렇죠. 결과적으로 WBC는 올라갔다가 한두 번 떨어졌다 올라갔다 했지만 결국 이게 떨어졌는데 그럼 뭐냐면 이 CRP의 변화는 임상 증상하고 되게 일관된 변화를 보이는 거죠. 반면에 WBC 같은 경우는 임상 증상 해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 이게 이제 수의사들을 약간 이제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왜 이러냐? 항상 WBC 검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꼭 CRP를 같이 검사하셔가지고 CRP가 증가한 환자에서는 CRP의 변화를 보면서 환자를 관리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강력 추천드리니까 꼭 이렇게 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뉴트로필이 왜 이렇게 그렇죠? 임상 증상이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뉴트로필은 이렇게 더디게 떨어지는가? 얼마 전에 이제 고양이 뉴트로필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렇죠? 고양이에서는 SAA가 그나마 CRP 역할을 하지만 또 SAA는 CRP 같지 않아가지고 좀 무심해가지고 자기 할 일만 끝나면 그냥 쉰다고 그랬죠. 그래서 환자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이 어려워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재생성이 회복되는 걸로 이제 이렇게
환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개에서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재생성 얘기를 좀 더 드리면은 696만에서 지금 한 490만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떨어진 게 또 당연히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개에서는 좀 느긋하게 좀 회복이 되는 편인데 만약에 얘가 고양이다 그러면 고양이는 바로 하루만 지나도요 재생성이 작동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CBC가 RBC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이때도 임상 증상이 확연하게 개선이 됐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 생각은 20일 이전에 뭐 한 17, 18일 요 정도부터 없던 재생이 재생으로 전환이 되면서 RBC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개에서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기저질환에 의해서 이제 빈혈이 생겼을 때 그 수치가 회복이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또 이 RBC가 임상 증상하고 일관된 변화를 보이지 않는가? 특히나 이렇게 염증이 있었다가 잘 치료가 돼서 증상이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뉴트로필 값이 증상과 맞지 않게 높게 증가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미 이제 뭐 제 강의를 뭐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우리 뉴트로필은 이 혈관 안에서 크게 구획이 있습니다. 풀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마지날 뉴트로필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날은 이제 혈관에 이렇게 혈관벽에 거의 붙어 있어 가지고 이동이 없는 뉴트로필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뉴트로필 풀 또는 서큘레이팅 중심 혈류를 따라서 순환하는 뉴트로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마지날 풀에는 뭐 폐에 모세혈관 같은 데 있어가지고 거의 이동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골수에는 스토리지 풀이라고 또 있습니다. 스토리지 풀 이미 다 자라가지고 대기 상태에 있는 뉴트로필들이 있는 거죠. 신호가 있으면 이제 바로 릴리즈가 되기 위해서 또는 순차적으로 릴리즈가 되기 위해서 이런 뉴트로필들이 말초 혈액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마지널 풀로 갔다가 조직으로 가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염증이 없을 때는 이제 느긋하게 CMP를 거쳤다가 마지널 풀로 가서 이렇게 이 조직으로 빠져나가 죽게 되지만 뭐 심한 염증이 있는 경우에 뭐 췌장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이오메트라든가 뭐 세균성 복막염 뭐 이렇게 아주 심한 염증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트랜시 타임이라고 하는데 트랜시 타임 TT라고 하죠. 트랜시 타임 적어드리겠습니다. 트랜시 타임 이 CMP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짧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골수에서 빨리 나왔다가 CMP를 거의 거치지 않고 MNP로 갔다가 염증 병소로 달려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혈관 안에 뉴트로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주사기를 넣어서 이제 체열을 해서 CBC 하는 부분은 MNP는 아니고 바로 이제 CMP입니다. 주로 CMP.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개는 이 CMP의 비율이 보통 MNP하고 좀 비슷해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MNP는 이제 CMP의 한 두세 배 정도 됩니다. 고양이는. 네.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속아왔던 게 뭐냐면 CB장배에서 이제 뉴트로필 카운트를 이렇게 마이크로 리터당 몇 개가 있다 이렇게 레포트 해줄 때 이것을 혈관 안에 있는 모든 뉴트로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혈관 안에서도 일부다 일부. 그렇죠? 고양이에서는 더 심하고 개에서는 여기 그래도 비교적 1대1이니까 일부. 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 뉴트로필은 아셔야 될 게 염증이 없어도 일단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염증이 없어도 증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MNP가 CMP로 이동하든지 또는 CMP가 MNP로 이동하면서 뉴트로필은 그렇죠? 염증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동만에 의해서도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뭐 에피네피린 이런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염증이 없어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염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보통 염증이 이게 마일드하게 있거나 완만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레퍼런스 레인지 뉴트로필이 이렇게 있다가 염증이 완만하면 그냥 서서히 증가했다가 이렇게 감소를 하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염증이 좀 심한 경우가 있겠죠. 염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일단 이제 말초 혈액에 있던 이 CMP에 있던 뉴트로필들은 빠르게 MMP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빠르게 MMP로 이동해서 염증 병수로 달려가게 되겠죠. 골수에서 릴리즈가 됐던 뉴트로필들은 스토리지 풀에 있던 뉴트로필들은 보통 CNP에 있다가 MMP로 이동하게 되지만 이 경우는 지금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거의 그냥 바로 MMP로 이동했다가 조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몸 안에는 전체적으로 뉴트로필이 충분하긴 하지만 이 말주 혈액에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이렇게 바늘을 집어넣어서 체열해서 검사하는 이 샘플 내에는 뉴트로필들이 얼마 없는 시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공동화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공동이라는 게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특히나 이렇게 심한 췌장염이라든지 뭐 파이오메트라, 세균성 복막염 같은 이런 환자들에서는 좀 낮아지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증가가 돼서 회복이 되는 이런 패턴을 보통 보이거든요. 요런 시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파이오메트라 환자 같은 경우에도 완연한 파이오메트라임에도 불구하고 WBC가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뉴트로필이 이제 증가가 되긴 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은 어떤 경우냐면 증상이 개선이 되는데 왜 WBC가 증가하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좀 이렇게 혈관, 그 다음에 골수, 예, 그 다음에 CNP, MNP, 그 다음에 염증소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토리지 풀이 있겠죠. 스토리지 뉴트로필 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면 염증이 개선된 경우. 특히나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심한 염증이 있었다가 극적인 개선이 있는 경우에 더 이렇습니다. 극적인 개선.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파이오메트라. 상당히 극적이죠. 이건 내과적인 게 아니라 외과적으로 염증 병수를 확 드러내버리니까 되게, 그렇죠? 극적인 그 치료 개입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심한 췌장염이었는데 이제 치료가 잘 돼서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처럼 이렇게 심한 염증이 있은 후에 증상이 개선되는데도 불구하고 WBC가 왜 높게 유지가 되느냐?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은 뉴트로필들이 이 스토리지 풀에서 나와서 CMP를 거의 거치지 않고 MMP로 갔다가 염증수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수의사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치료가 잘 돼요. 잘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뉴트로필들이 이렇게 오다가 또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염증소가 지금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파이오메트라 같은 경우는 아예 염증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뉴트로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여기서 이제 정체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혈관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CMP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CBC 했을 때 WBC 카운트, 뉴트로필의 카운트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염증이 제거됐어도 이 염증 병수에서 분비가 됐던 이 사이토카인, 골수의 조율을 자극했던 이 사이토카인들은 계속 또 골수에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게 되는 그 효과가 치료가 되고 나서도 좀 지속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골수에서는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안 또 뉴트로필을 또 많이 만들어서 내보내게 되겠죠. 그렇지만 염증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와 다르게 좀 더 혈관 안에 머무는 시간도 길고 그다음에 여유 있게 CMP에서 MMP로 갔다가 그냥 여유 있게 별로 할 일 없이 그냥 노닥거리다가 죽게 되는 게 뉴트로필의 생애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염증이 극적으로 개선된 환자들에서는 뭐 한 2, 3일, 어떤 경우는 한 3, 4일 정도까지도 WBC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다가 서서히 감소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은 뭐 수의사분들이 그렇죠. 이게 원래 염증이 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일단 WBC가 높게 되면은 그래도 좀 솔직히 겁은 나는 거잖아요. 겁은 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을 같이 검사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은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냥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거죠. CRP는 이런 점에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뉴트로필에 대해서는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이제 뉴트로필 카운트를 정확하게 해석해내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CRP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증가했다가 치료가 잘 되면 심플하게 감소하니까 매우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WBC 같은 경우에는 WBC는 그렇지가 않고 좀 늦게 증가가 됐다가 어떤 경우는 좀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다가 서서히 감소하다 보니까 증상이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높게 유지가 되니까 이제 수의사분들이 좀 당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의를 가끔 받거든요. 제가 또 이런 것이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또 혈액이나 도말표본을 또 이게 랩에다가 의뢰하시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자, 간단하게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CBC 검사 결과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 WBC, 뉴트로필 이렇게 보시면은 뉴트로필이 서서히 증가가 되다가 거의 한 5만 대까지 증가가 됐었는데, 네, 여기 증상이 이때 이제 저한테 문의를 했으니까 증상 개선은 뭐 17, 18, 뭐 이때 이제 증상이 개선이 되긴 했겠죠. 근데도 계속 높게 유지가 되니까 걱정을 하신 건데, 이때 이제 CRP 보시면은 CRP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감소 추세잖아요. 예, 감소 추세면 이때 이제 하고 있던 치료를 계속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나 이제 뭐 보호자 측면에서도 좀 걱정은 되긴 하겠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직전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셔도 보시면은 이제 의사분들이 이 뉴트로필 또 WBC 값도 이제 당연히 이제 주의를 기울이긴 하지만 CRP가 회복이 됐는가 안 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경우도 보시면은 150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76, 49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WBC는 지금 증상하고 상관이 없지만 CRP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럴 때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죠. 예, 기다리게 되면은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은 WBC도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귀하게 되죠. 그러니까 뉴트로필이 우리가 이제 CRP가 있기 전에는 뭐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떤 여기서 이제 최대한 우리가 이제 뭔가를 건져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도말표본, 페리페럴 블러드 스미어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레프트 시프트, 핵 좌방 이동이 사라지고 독성 변화가 안 보이고 뭐 이런 변화들을 가지고서 개선이 되고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래도 좀 찝찝한 게 뭐냐면 형태가 이제 정상하고 비슷하긴 해도 이런 뉴트로필들이 증가가 되면 혹시 만성 뉴트로필 루케미아 같은 거 생기는 거 아닌가. 뉴트로필은 이제 마일로이드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닌가 솔직히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카페 검색해 보시면은 이 값이 뭐 10만 이상 이렇게 증가한 경우도 있어. 사실 저도 이렇게 백혈병을 언급해 본 적이 있었는데 며칠 지났다가 그냥 이렇게 회복된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말씀드린 김에 제가 이제 댓글에다가 제 카페에 있는 그 케이스도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익한 케이스여서 한번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약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 염증이 있을 때 빈혈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반복 검사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증이 진행될 때 상대적 철분 결핍에 의해서 MCV가 생각보다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이 리스크, DIC에 대한 하이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꼭 혈소판 반복 모니터링도 하시고 필요하시면 DIC 관련된 지표들도 같이 검사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뉴트로필을 검사하실 때는 도말표본 보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CRP 항상 같이 검사하시고 CRP의 변화를 통해서 전체 환자의 컨디션을 평가하시고 모니터링 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밖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 환자가 지금 간 효소 수치들이 다 증가가 됐는데 스테로이드 처치가 계속 들어가서 이런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다만 이제 크레아틴하고 비유인이 좀 높아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심장 질환도 있기는 하니까 그렇죠, 영향이 좀 있긴 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좀 소중한 케이스 한번 좀 공유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뭐 비슷한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 만약에 이제 진료하시다가 한번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케이스가 있다 싶으시면은 뭐 카톡이든지 이메일이든지 또는 카페에
글을 올리시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또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